해외에서도 결국 3, 4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나온 타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타입들은 대부분 이제 84제곱의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다 찾아봤었고요. 요거는 1981년에 지어진 주택인데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주방이 있고 그 주방에 이제 딸려 있는 이제 식당 부분, 그 거실 부분, 외부 테라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방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현관을 기준으로 거실 존이랑 안방 존이 확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한국은 들어왔을 때 거실이라는 공간이 중심이 됐다고 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거실보다는 어떤 복도 같은 홀이 하나 있고 그 홀을 기준으로 찢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코너 쪽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걸 보시면 이건 1985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조금 특이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이 화장실 가운데 사선으로 틀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뭐 순환동선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해외에서도 화장실 공간을 독립적으로 가운데 껴 들어가면서 주변으로 좀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을 이제 분리를 하는 요소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아래는 큰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는 식당 부분, 위쪽으로는 안방 영역이 나눠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반복하듯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발코니는 아예 없네요. 네. 또 이거 비슷하게 본 것들은 여기도 사선을 약간 사선적으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외국에서는 굳이 이렇게 직각을 맞추지 않더라도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벽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둥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둥과 보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안에 좀 가변적으로 뭔가 실내를 구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사선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순환동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홀을 중심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의 깊이가 좀 있으면 가운데 채광이 들어오기 힘든데 여기는 라이트 머리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좀 중정처럼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뭐 채광, 환기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높은 아파트에서 적용되기는 힘들고 좀 소형의 좀 낮은 아파트에서 가능한 유형인 것 같아요. 다음에 아파트는 왼쪽에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발코니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게 만든 아파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실내에 발코니 공간이 있다고 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발코니가 주로 설치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쪽에서 물을 쓰는 공간은 한편 끝쪽에다가 몰아가지고 뭐 화장실 존이 있고 이쪽에 안방, 방, 그리고 주방, 거실 이런 식으로 개입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안에 들어왔을 때 약간 홀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환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빛이 막 드나드는 복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껌껌한 공간이 있고 각 방은 좀 밝게 쓰려고 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발코니 면적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겠죠? 87. 면적으로는 다 적혀져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87제곱인데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봐서는 발코니 면적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봤던 한국 평면 기준보다는 사실상 면적이 더 작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이것도 85제곱인데 앞쪽으로 거실, 뒤쪽으로 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수평 긴 유닛이라고 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좀 깊숙한 평면들이 주를 좀 이루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쪽 영역과 뒤쪽 영역이 좀 나눠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화장실이나 물을 쓰는 공간이 들어가게끔 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깊이 측면에서 3베이가 되네요. 아, 네. 우리나라는 그쵸. 깊이로 따지면 2베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투베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남쪽에서의 그거를 보는데 여기는 현의 개념이 아예 없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양쪽에 있는 모든 방에서 다 창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를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창문 사이즈랑도 관련돼 있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창이 너무 크면 새도 더 물기 때문에 창을 작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어차피 넓게 해도 창을 많이 못 내니까 그냥 그거에 알맞는 크기의 건물 폭을 만들고 그냥 깊이를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하니까 뭐 굳이 빛이 남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북향이든 남향이든 동양 서양이든 거의 비슷한 조도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돌출형 테라스가 네. 그래서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빛이 부족하니까 네. 나가서 진짜 삼면에서 막 다 바꿔주는 거지.
우리는 발코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3면이 막힌 상태에서 한쪽 면에서만 빛이 채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출은 한 면만 막혀 있고 3면에서 빛이나 공기나 다 접할 수 있으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거의 커튼홀식으로 거의 다 유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유럽 건축 같은 경우는 벽량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단열재 더 원이 넣을 수도 있고 개구부가 적다 보니까 열 효율이나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좀 깊은 평면을 갖고 있고 창문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좀 특징입니다. 요거의 건물이 좀 특이한 점은 뭔가 벽이 한국에서 봤던 거랑 달리 사선으로 이렇게 큰 벽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거의 주된 구조는 요 맨 위랑 맨 아래 뭔가 이렇게 디귿자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의 구조로 잡아주는 기둥 부분들인 것 같고, 요 안에서는 대략 좀 비내력적인 벽 요소로 실을 구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시선적으로 이렇게 사선을 되어 있을 때는 시각적으로 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 있을 때도 공간이 좀 깊게 보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방이 한 2개 정도 있고 큰 거실이 있는데 좀 발코니 같은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주택 평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발토라는 건축가가 이제 제안한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큰 취지의 목표는 실내 공간에도 깊은 야외 공간을 만드는 게 주된 목표였다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다용도나 주방 영역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랑 이제 거실 사이에 한 3m 정도의 깊은 그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그 식당에 앉아 있었어도 바깥은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깊은 그 발코니를 바라볼 수 있어서 여기도 바라볼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 침실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 발코니가 깊게 들어가면서 세 개의 실이 다 외부의 그런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 평면입니다. 따로 출입할 수도 있고 되어 있네요. 네. 저렇게 깊은 발코니 쪽으로 방에서 창문을 열 수 있는 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창문 발코니 깊이가 깊은 게 주는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복도식은 사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공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쓸 수 있는 면적이 진짜 좁잖아요. 근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면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발코니 공간이 사실 다 유리로 막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유리가 안 껴져 있고 그냥 야외 공간처럼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실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발코니가. 우리나라도 저층부만이라도 저렇게 개방 발코니 구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층부는 또 나무나 수목들에 많이 가려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봤던 알바토랑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보통 해외는 다 대부분 주방이나 다용도실은 대부분 현관 쪽에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거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외부에 좀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식당 부분이랑 이제 거실 부분이 야외 발코니와 연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반대편으로 이제 안방 영역이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깊은 평면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알파룸처럼 좀 덧붙여진 이제 아파트 유형인데, 아트리움처럼 되어 있네요. 이쪽 2층 부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한복도식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그냥 일반 거실이랑 똑같은데 외부에 좀 적극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발코니 공간이 특징이고, 가운데 화장실은 아니지만 순간동선을 할 수 있는 벽에 요소를 좀 넣었다는 거, 그리고 다 기둥보 방식으로 여기도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약간 기숙사 같기도 해요. 다 개별로 실이랑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공용만 딱 같이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딱 별도로 이렇게 떼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랑 이 후면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오면 2개로 나눠지는 거죠. 뒤에는 이제 물 쓰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는 안방이 있는 게 있고, 실에 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실이 있으면 거실에서 또 다른 작은 홀을 들어가고 여기서 또 방이 찢어져요. 얘들은 방 가기 전에 무조건 홀을 가야 돼요. 얘네는 그리고 좀 앞뒤의 조건이 달랐던 게 아닐까요? 네. 뭔가 중정 쪽이거나. 어쨌든 얘도 그 주방 그 싱크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순환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공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식당이 바로 왼쪽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거쳐서 방 가야 되는 공간.
방과 방을 바로 간다기보다는 계속 방에서 방으로 넘어갈 때는 작은 홀을 거쳐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약간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아파트 평면도인데 여기에는 발코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제 발코니의 형태만 조금 달라져도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작은 홀이 또 하나 껴져 있어요. 진짜. 여기는 이제 주방 같은 공간이 여기 있고 식당 같은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가 거실이고 방. 방의 프라이버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 딱 정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게끔 하는 단계를 계속 만드는 게 신기하네요. 외부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의 그런 문화적인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한테 이제 침실은 네. 절대 뭐 보여줄 일 없는 공간 같은 느낌이고 우리는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봐도 뭐 큰 문제 없고 약간 우리는 안방을 좀 구획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비슷한 위계 맞아, 보통 맞아. 통상 자녀들이 쓰는. 맞아. 근데 따지고 보면 덜 프라이버시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없이 그냥 모든 방이라고 하면은 가족의 그 구성의 역할이나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저도 쭉 보다 보니까 약간 국내 평면들은 좀 더 거실 중심인 것처럼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면 여기는 개개인의 중심인 것 같아요. 해외 제들이잖아. 좀 나라들의 그 평면들은 위계가 딱 정리가 돼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평면은 진짜 되게 변화도 진짜 많았고 최근에 거실은 어떻게 쓰일지 되게 조금 그쵸. 갈팡질팡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예를 들면 외부 손님을 아예 초대를 하지 않는 걸 전제로 아마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손님이 오면 거실에서 뭘 대접하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성이 진짜 많아가지고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보면 결국 이 거실 공간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 주방이랑 식당이 계속 연결되게끔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있는 평면들도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님이 와서 뭐 차를 마실 수 있어도 여기서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뭔가 이렇게 막아놓는 여기까지 거의 손님이 올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가 복도예요. 외곽이 복도예요. 외곽이 원래 보통 발코니가 있어서 사람들 개인적인 공간인데 여기가 발코니가 따로 없는데 그 복도를 발코니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의자도 테이블도 나와져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편복도라고 하면 그냥 복도 일자로 쭉 가고 그냥 건물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는데 약간 요철을 줘가지고 개인의 뭐 이런 물품들을 둘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놔서 왼쪽에 보면 조금씩 뭔가 좀 다른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본인들 물품이든지 테이블이든지 두는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방이랑 식당 그리고 이 한 뒤편에는 이걸 또 돌아서 들어가면 안방이 또 있는 그러니까 얘도 이걸로 좀 막아주는 요소로 좀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컴팩트하네요. 그리고 얘도 사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 필요 없이 뒤에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저 문을 한 번 더 숨기는. 한 번 더 숨기려고 저걸 저렇게 틀었다는 게 이런 평면 보면은 현관 전면 자체도 외부기도 하지만 내 공간 가치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약간 집을 위아래 투베이로 봤을 때 위쪽 면도 그쪽 면도 심지어 내가 조금 가질 수 있는 거고 반대편 면도 조망이든 뭐든 어떤 측면으로든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개방감이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그 사실 복도 쪽에 저렇게 알코브를 둬서 내 집의 일부 영역을 밖으로 표출하는 일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 보통 이제 옛날 아파트에 그럼에도 작은 방이 저기 있어서 저쪽으로 창이 맞아. 보통 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뭐 채광이니 뭐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구성원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되게 큰 것 같고 여기는 또 현관이랄 게 신발을 벗거나 할 필요가 또 없으니까 그게 되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 걸러주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저 전체가 다 현관처럼 보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열려서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런 평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선호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제가 사실 아까 문득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세곡지구에 명품 주거 단지라고 해서 LH에서 그 이제 세계 건축가들 다 모아가지고 아파트 했었던 것 중에 그 리켄 야마모토가 했던 거 거기서 사랑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와가지고 저 복도식 아파트에 저런 알코브는 아닌데
그 현관 앞 공간에 사랑방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손님도 맞이하고 약간 거실 겸으로 쓰고 근데 그러면서 거기 창을 유리로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처음에는 엄청 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최근에 무슨 기사로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이 건축가의 그런 약간 선지적인 과감한 제안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쉽게 도전하기도 그리고 실행하기도 모든 게 마련되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진짜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모순적인 느낌도 드는데 요즘에 소셜 하우징 보면 소셜 하우징은 저런 걸 좀 극단으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 공간은 자기 방 완전 컴팩트하게. 상비 공간 같은 수준의 주방만 딱 하고 오히려 키친도 공유하고 맞아, 다 공유. 거실도 공유하고 세탁실도 공유하고. 스타트 공유 이런 식으로도 발전이 돼 와서 지금 잘 정착해서 운영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넥스트 하우징 뭐 해가지고 거기서 막 실험적으로 뭐 20개, 30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20년, 3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이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또 준비한 거는 이제 미스 반데우의 레이크시어 드라이브라는 아파트인데 큰 거랑 작은 게 있는데 일단 작은 타입은 68제곱짜리 건물이에요. 여기 있는 게 133인데 일단 현관에 들어오면 계속 신기한 거는 이쪽에서 주방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주방은 숨기잖아요, 이렇게요.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런 주방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끔 현관에 붙어 있고요. 큰 유닛들도 다 보면 들어가면 주방이 코앞에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 주방을 처음에 집에 오자마자 보여주는 게 그렇게 뭐 신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사실 버터풍 되게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뭐 생선 굽거나 고기 굽거나 했을 때 이게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게 뭐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 거실하고 주방이랑 되게 일직선상에 두고선 창을 두는데 여기는 되게 복도 쪽에 있건 뭐 창이 없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방이랑 안방 위치를 한번 바꿨었거든요. 요즘 안방은 작아지기도 하는 추세고 잠만 자면은 빛이 없어도 되니까 북쪽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방이 남쪽 베란다나 그쪽에 면하게 되면은 식사할 때 햇빛 훨씬 더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변화의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주방과 해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방의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건 예. 진짜 그런 것 확실히 같아요. 근데 진짜 주방을 되게 오픈하고 안 하고의 그 문화적 차이가, 사고 차이가 분명히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실 주방을 오픈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 있잖아요. 항상 뭐 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거나 요즘에는 아예 주막도 다 가리잖아요. 다 그 슬라이딩 월 같은 거 설치해서 아예 싱크까지 가려버리기도 하니까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복도 쪽으로 해서 이제 주방이랑 화장실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거실, 방 그리고 여기 발코니 조그맣게 되어 있는 평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문 닫혀져 있어요. 여기 작은 홀 같은 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방을 갈 때는 항상 또 이 홀을 지나서 가야 되는. 이런 거 보면은 현관이라고 하는 존이 우리나라 아파트가 갖고 있는 현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좀 수행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클로짓 같은 것도 좀 있고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손님들에 대한 기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옷 걸 수도 있고 파티 같은 거 하면 손님들이 저쪽 화장실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되면 손님들도 최대한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거실에서 그 현관 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쓸 네. 수도 있고. 요거는 좀 특이했는데 MVRDB. MBRDV의 아파트 평면이고 이거 84제곱이에요. 얘는 좀 길쭉한, 얘가 워낙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쌓여져 있는 유닛이다 보니까 그 중에 맞는 걸 가져왔는데 독특하게 이 발코니 쪽으로 물 쓰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발코니가 있고 이쪽에는 주방이 있고 이쪽 화장실이 있고 세면대랑 샤워하는 공간 또 사용하는 공간 욕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 영역이 어디를 구분하지는 않고 조금 더 실드를 좀 널찍널찍하게 쓰는 평면이 된 것 같습니다. 방 이내의 공간은 완전한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기 가는 것 같아요. 요것도 좀 깊은 테라스가 있던 아파트였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쪽으로는 거실 영역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안방형이 나눠져 있는데 바깥으로 좀 깊은 테라스가 있는 약간 이게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계단식으로 이런 테라스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구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내력벽 구조긴 한데 일자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얘가 내력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공간을 이렇게 위계를 나눈 것 같아요. 저기 테라스에도 벽이 어느 정도 앞으로 네. 나와서 약간 나눠서 음.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야 차단. 한국은 사실상 테라스 있으면 이렇게 발코니 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웅거스 건축가의 평면도 있고 이거는 그 안방에 대해서 사적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들어오면 여기가 안방이에요. 여기. 방이 되게 많네. 그럼. 드레스룸이란 말. 여기는 주방이에요. 그 사이가 공적인 이야기예요. 공사 이런 것들을 보통 아파트 저희 유니평면이랑 그냥 박스로 보잖아요. 얘는 그 박스가 실별로 방별로 있고 그 사이가 공적인 공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평면도. 방, 거실, 주방 92제곱짜리고 작은 평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들을 돌출을 시켜서 아예 별도의 공간으로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 사적인 공간으로 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건축가가 설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고요. 방 박스도 네. 전실이 있는 거야. 다 전실이 있어. 그러네. 어떻게든 전실은 무조건 넣는다. 네, 여기도 있지. 한 번에 한국에서는 문 열면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거 자체를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와. 큰 문화 차이가 진짜. 네. 사각지대를 사실 우리는 거의 안 만들잖아요. 근데 또 저렇게 살았을 때 편리함도 되게 꽤 클 것 같아요. 그럴 것 저는 같아요. 집에서 개인 좀 공간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실에서 바로 방문을 열면 들어오는 게 조금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리고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저렇게 전실이 있으면 문을 살짝 열어놔도 이렇게 걸러지니까 좀 더 방 안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평면 하나가 182제곱짜리 평면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이게 자를 수 있는 건가? 네. 점선이 되어 있는 게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로 쓰면 하나로 쓸 수 있고요. 이게 복도인 거죠. 이쪽으로 해서 세 칸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칸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 현관이 두 개 있다 보니까 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자르면 두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네.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축 구조 뼈대에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자가 벽을 치냐에 따라서 뭐 두 세대가 되기도 한 세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좀 유연성이 있는 거에 극한호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재밌네요. 아 근데 해외사는 다양해서 재밌어요.